예,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87년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었던 두 분 열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한열 열사와 박종철 열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대다수의 애청자분들이 아시긴 아실 텐데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일단은 6월 민주화 항쟁을 불러 일으키게 된 원인의 박종철 열사가 있어요. 그렇죠. 대학생을 고문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월 13일 자정쯤에 박종철 열사분이 그 체포를 당했는데 그게 체포 영장도 없이 그 서울대학교 민주화 추진위원회의 그 선배였던 민주운동가 선배였던 박종훈 민주운동가의 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15일에 그 중앙일보에서 그 쇼크사 기사가 떴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책상을 탁 치니 억하며 쓰러져 사망했다. 네, 이렇게 하루 만에 그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었는데 그 여론이 들끓자 그 발표 4일 만에 견해를 뒤집고 고문임을 시인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수사관 그 두 명한테만 책임을 떠넘겨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또 다른 수감 중이었던 민주운동가 분께서 고문경찰 더 있다고 외부에 알려가지고 이게 부검도 하게 되고 조서실 바닥에 물이 있었다, 수포음이 들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포음이라는 것은 박종철 열사를 물고문을 했다. 그런 네. 정황을 증언하는 거고. 네, 배가 부풀어 있었고 폐에서 수포음이 들렸다고. 그리고 당시에 그 양심적 제보를 했었던 의사분이랑 그다음에 중앙일보 기자의 역할이 좀 컸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당시에 박종철 열사가 목숨을 걸고 지켜줬었던 박종훈 씨가 훗날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부천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거네요. 예, 진짜 온갖 쌍욕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죠. 확실히 욕을 엄청 먹어야 되죠, 그분은. 네,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긴 뭐 우리가 자주 얘기했었던 헨리 문수. 네. 헨리 문수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리던 헨리 문수가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뭐 이재호 의원 이런 분들. 네. 예,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이 되나 참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도화선이 됐고, 네.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는데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네, 1987년 6월 9일 당시에 군사 독재를 하던 전두환 정권 규탄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 중에 이한열 열사라는 분이 계셨죠. 네. 네, 그날 일부 전경이 최루탄을 원래는 30도 정도 세워서 발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직사하는 바람에 그걸 뒷머리에 맞고 이한열 열사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결국에 7월 5일에 22살의 나이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네. 꽃다운 목숨을 바쳐서 네. 민주화 운동에 앞장을 서셨던 분이시고요. 뭐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상호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네. 그다음에 배우로 유명하신 분이 있죠. 우현 아, 네. 씨랑 그다음에 안내상 씨 이 세 분이 이한열 열사 그 장례식 네. 그 하는 장면이 많이 화제가 되고,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데 이한열 열사 어머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런 마음의 짐을 벗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한열 열사를 부축했었던 이 그분에 대해서도 마음의 짐을 벗길 바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보니까 마음이 참 네. 그게 다 어머님들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7월 9일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국민장이라는 이름으로 이한열 열사 장례식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때 서울이랑 전국 다 합해서 150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우리가 실제로 봤던 그 촛불혁명과 네네. 비슷한 그런 수에 많은 또 시민분들이 참석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문익환 목사가 26명의 현대사 열사들 이름을 부르짖는 명연설을 했다고도 네,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찾아보면 나오는데 네. 지금 들어도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게 되는 명연설이었죠. 그 절규하듯이 한 분 한 분 열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문익환 목사님.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그 기억을 가지고 2017년에 촛불혁명을 완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태일 열사여! 김
박영진 열사요. 장준하 열사요. 김태훈 열사요. 황정하 열사요. 김희기 열사요. 김세진 열사요. 이재호 열사요. 이동수 열사요. 김경수 열사요. 김성일 열사요. 강장철 열사요. 송광영 열사요. 박영진 열사요. 황주이천여 영영여. 박영근 열사요. 김종태 열사요. 박혜정 열사요. 표정도 열사요. 황모영국 열사요. 박정만 열사요. 홍길 열사요. 박종철 열사요. 오동근 열사요. 김영렬 열사요. 이한열 열사요. 촛불혁명 때도 두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2015년 11월 14일에 이제 백남기 열사께서 네. 물줄기를 맞으셔서 쓰러지셨던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사실 역사가 자꾸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그 사건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사실 분노하고 그 백남기 열사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도 굉장히 막 경찰하고 알력이 있고 뭐 부검을 하겠다. 우리는 결사 반대다 하고 부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망 원인이 명백하고 네. 그리고 이한열 열사와 또 케이스가 비슷한 게 물 대포도 직수로 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살인 무게가 될 수 있는데 직수로 쏴서 그 백남기 농민께서 결국에는 사망하시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 민주항쟁 시절에 이제 겪었던 경찰들의 그 스크럼 짜서 막 했던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또 됐고 그런 스크럼 짠 거가 이제 영상은 보셨겠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시민들이 이게 역사가 좀 반복이 되는데 약간 달라지는 지점이 그 부분인데 오히려 시민이 이제 먼저 백남기 열사의 네.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스크럼을 스스로 짜는 약간 다른 그런 부분을 보여줬고 네. 정원 스님도 계시잖아요. 정원 스님 올해 1월 7일이었죠. 도신 공양하셨죠. 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계속 이제 마음에 자꾸 짐이 지어진달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더 나가게 되고 네. 더 참가하게 되고 그때도 그랬지만 87년에도 그랬지만 방금 송병훈이 말씀하신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들도 대부분 젊은 학생들, 네. 알바 노조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지켜봤더니 젊은 분들이 자신의 내일을 담보로 나와서 좋은 운동에 뜻을 함께 보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87년에 우리가 미완의 승리라고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2017년에 30년 만에 그게 다시 재현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느끼기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젊은 분들 사이사이에서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네. 껴서 네. 같이 이제 계시는데 이제 한두 마디를 이제 던져주시는데 그게 이제 그 과거의 민주화 항쟁을 겪어보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혜로 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스크럼 짜는 거를 미리 다 분석을 막 하시고 막 어디가 위험할 것 같다 그런 걸 다 미리 다 분석해서 다 알려주셔요. 좋은 방향으로 승화가 됐다고 생각을 했었고 경찰들이 이렇게 대열 같은 거 막 변경하거나 할 때 그걸 이제 빨리빨리 캐치가 되니까 네. 그런 분들이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변경되는 걸 막아가지고 그쪽 지휘 체계를 혼란시킨다든가 뭐 이제는 국가의 그 힘하고 이제 비등비등하게 싸울 정도의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87세대들
세대들의 연륜과 2017 촛불 세대들의 열정이 조화를 이뤘다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촛불 혁명 곳곳에서 많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민 참여의 계보를 그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이어간다고 볼 수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한열 열사 어머님께서 이제 전야제에서 네. 그 박철민 배우랑 이렇게 해가지고 연설하신 것 중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에게 고함 하시면서 물대포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쓴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이렇게 당부도 하셨고 그렇게 하면 촛불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도 하셨죠. 예, 그래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야기들을 되짚어 볼 때 우리가 87 항쟁으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서 미완의 승리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겠지만 네. 그때 당시 시민분들 그리고 학생들 젊은 학생들이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했었던 그런 승리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3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시작되는 독재의 칼날을 우리가 막아내는데 그런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촛불 혁명으로 이룩한 정부, 촛불 혁명으로 이룩한 민주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경험이 대대손손 쭉 이어지면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그런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든지 독재 세력들이 다시는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짓들을 못하게 우리 시민분들이 막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정확히 3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낸 민주주의 그리고 다시 30년 후에 또 수많은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되찾은 민주주의 참 의미가 깊은 날인 것 같고요. 오늘 많은 행사에서 다들 승리의 기쁨을 한껏 만끽하시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될 유산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이 연세대학교의 학생회장이었는데 민주광장 앞 집회에서 오늘은 나가서 절대로 후퇴하지 말자. 화염병도 없고 강목도 없지만 경찰의 체류탄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물러서면 많은 국민이 같이 물러설 거다. 그렇게 연설해놓고 막상 이 자리에서 체류탄이 터질 때 저는 도망갔습니다. 교문 안쪽으로 저는 도주했어요. 유일하게 물러서지 않았던 이한열 군이 체류탄에 맞은 것입니다. 그는 저같이 비겁했던 선배들을 대신해서 말로만 투쟁하자고 했던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숨진 것입니다. 그래서 29년간 너무너무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뭐하고 어느 대표가 되면 뭐하고 저는 이 생명 하나를 지키지 못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거의 일이니까 재수 없었던 일이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젊은이들의 희생 속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이한열의 희생이 헛된 것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권력자들, 특권층들 그들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얘기했었던 헨리 문수. 네. 헨리 문수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리던 헨리 문수가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뭐 이재호 의원 이런 분들. 네. 예,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이 되나 참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도화선이 됐고 네.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는데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네, 1987년 6월 9일 당시에 군사 독재를 하던 전두환 정권 규탄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 중에 이한열 열사라는 분이 계셨죠. 네. 네, 그날 일부 전경이 최루탄을 원래는 30도 정도 세워서 발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직사하는 바람에 그걸 뒷머리에 맞고 이한열 열사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결국에 7월 5일에 22살의 나이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네. 꽃다운 목숨을 바쳐서 네. 민주화 운동에 앞장을 서셨던 분이시고요. 뭐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상호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네. 그다음에 배우로 유명하신 분 있죠. 우현 아, 네. 씨랑 그다음에 안내상 씨 이 세 분이 이한열 열사 그 장례식 네. 그 하는 장면이 많이 화제가 되고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데 이한열 열사 어머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런 마음의 짐을
벗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한열 열사를 부축했었던 이 그분에 대해서도 마음의 짐을 벗길 바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보니까 마음이 참 네. 그게 다 어머님들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7월 9일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국민장이라는 이름으로 이한열 열사 장례식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때 서울이랑 전국 다 합해서 150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우리가 실제로 봤던 그 촛불혁명과 네네. 비슷한 그런 수에 많은 또 시민분들이 참석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문익환 목사가 26명의 현대사 열사들 이름을 부르짖는 명연설을 했다고도 네,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찾아보면 나오는데 네. 지금 들어도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게 되는 명연설이었죠. 그 절규하듯이 한 분 한 분 열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문익환 목사님.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그 기억을 가지고 2017년에 촛불혁명을 완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 책상을 탁 치니 억하며 쓰러져 사망했다. 네, 이렇게 하루 만에 그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었는데 그 여론이 들끓자 그 발표 4일 만에 견해를 뒤집고 고문임을 시인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수사관 그 2명한테만 책임을 떠넘겨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또 다른 수감 중이었던 민주운동가 분께서 고문경찰 더 있다고 외부에 알려가지고 이게 부검도 하게 되고 조서실 바닥에 물이 있었다, 수포음이 들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포음이라는 것은 박종철 열사를 물고문을 했다. 그런 네. 정황을 증언하는 거고. 네, 배가 부풀어 있었고 폐에서 수포음이 들렸다고. 그리고 당시에 그 양심적 제보를 했었던 의사분이랑 그다음에 중앙일보 기자의 역할이 좀 컸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당시에 박종철 열사가 목숨을 걸고 지켜줬었던 박종훈 씨가 훗날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부천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거네요. 예, 진짜 온갖 쌍욕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죠. 확실히 욕을 엄청 먹어야 되죠, 그분은. 네,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긴 뭐 우리가 예,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87년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었던 두 분 열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한열 열사와 박종철 열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대다수의 애청자분들이 아시긴 아실 텐데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일단은 6월 민주화 항쟁을 불러 일으키게 된 원인의 박종철 열사가 있어요. 그렇죠. 대학생을 고문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월 13일 자정쯤에 박종철 열사분이 그 체포를 당했는데 그게 체포 영장도 없이 그 서울대학교 민주화 추진위원회의 그 선배였던 민주운동가 선배였던 박종훈 민주운동가의 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15일에 그 중앙일보에서 그 쇼크사 기사가 떴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전태일 열사야! 김장진 열사야!